이 문제는 거시 요인 모형, 단순한 거시 요인 모형에서 이 위험 요인의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. 여기 주어진 식을 보면 요인이 두 개가 있고요. xy라고 x하고 y로 표시한 요인 두 개가 있고 자산 두 개 a하고 b가 있습니다. 그래서 a, b는 분산 가능 위험이 없는 자산이어서 이 뒤쪽에 뭐 엡실론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 단순한 형태이고요. 여기서 X의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하고 B를 적절히 섞어서 X하고 비슷한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A, B를 섞어서 Y에는 전혀 민감도가 없고 민감하지 않고 베타가 0이고 X에만 노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값, 기대 수익률이 X의 위험 프리미엄이 되죠. 계산 자체는 별거 아닌데 해석이 조금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주어진 식에서 시작을 해서 y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. y를 없애려면 y 앞에 있는 계수 1.2, 1.4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식에 1.4를 곱해주고 두 번째 식에 1.2를 곱한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주면 그러면은 y하고 관련된 부분은 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겠죠. 그래서 첫 식에 1.4를 쭉 곱해주고 1.4, 1.4, 1.4, 1.4, 1.4를 곱해주고 두 번째 식에 1.2를 쭉 곱해주고 1.2, 1.2, 1.2, 1.2, 1.2, 1.2를 곱해주고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y 관련된 항은 없어지고 남는 건 A의 수익률, B의 수익률, 무위험 수익률, X 뭐 이렇게 된 항들 그리고 상수항이 남게 됩니다. 여기서 x 앞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마이너스 0.06으로 좌변과 우변을 나눠주면 왼쪽은 이런 모양이 남고 오른쪽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0.014 나누기 마이너스 0.06 해서 0.233이 남고 x 앞의 개수는 1이 됩니다. 계산은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숫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고요. 이 포트폴리오는 X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포트폴리오로 볼 수가 있고 특히 X의 개수가 1입니다.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X의 복제 포트폴리오, replicating portfolio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 0.233, 23.3%가 X의 위험 프리미엄이 됩니다. 계산은 그렇고 이 책의 본문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조금 맞춰보면요. 책의 본문에서 IPX, CPIX 그러니까 산업생산 지수에 바탕한 요인 그리고 CPI 지수에 바탕한 물가상승률에 바탕한 요인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모형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식에서는 CPIX가 들어간 항을 다 없애줬죠. 이 베타 B를 첫 식에 곱하고 베타 A를 두 번째 식에 곱해서 빼면 CPI 항은 없어지고 상수항과 IPX와 그리고 왼쪽에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계산한 이 부분이 여기 책에서 본문에서 표시한 이 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 식을 일종의 초과 수익률로 볼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. 본문에서 썼던 설명인데 이게 기호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여기 있는 내용을 이 숫자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이쪽을 보고 지금 어떤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앞에 1.4가 아래에 붙어 있으니까 1.4만큼 A를 매수한 포지션입니다. 1.4라고 하면 참 감이 안 잡히니까 140만 원이라고 부를게요. 140만 원어치 A를 증권 A를 산 거고 그러면 돈이 140만 원이 필요하죠. 이 14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보면 B는 1.2만큼 팔았어요. 그래서 증권 B를 주식이라고 보면 주식 B를
120만 원어치 판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. 120만 원 팔았으니까 매도 대금으로 120만 원 현금을 받게 됩니다. 그 120만 원 가지고 A를 사는데 쓰면 20만 원이 더 필요하죠.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밑에 분모는 0.06이니까 6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. 자기 돈 6만 원은 냈고, 그 자기 돈 6만 원에 비공매도에서 받은 돈 120만 원, 그럼 126만 원이니까 14만 원이 여전히 B죠. 그래서 남는 14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한 만 원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원자가 됐네. 14만 원이라고 쓰려고 했습니다. 14만 원. 그래서 자기 돈 6만 원, 매도 대금 120만 원, 은행 대출 14만 원 이렇게 쭉 더해서 140만 원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A를 산 상황입니다.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돈은 없어요. 자기 돈도 A 사는 데 썼고 공매도 대금도 다 썼고 대출금도 다 써서 어, 돈은 하나도 없고 증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총 이익은 얼마가 되냐면 A에서 얻은 이익에 140만 원을 곱해야겠죠. 이거는 지금 비율로 써 있으니까. 그 다음에 B에서 발생한 B의 가격 변화, 배당 포함한 수익률에 공매도 포지션이니까 마이너스 120만 원을 곱해야 합니다. 그리고 빌린 돈 14만 원에 대한 이자, 그래서 마이너스 14만 원 곱하기 이 은행 이자율. 이렇게 세 부분을 더해주면 총이익이 되고요. 총수익률은 이 총이익을 최초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면 되죠. 그래서 자기 자본 6만 원이었는데 다시 이걸 100으로 다 나눠주면 이 자기 자본은 0.06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쪽은 140 대신에 1.4, 120 대신에 1.2, 그리고 14만 원 대신에 0.14,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이게 총 수익률이고 초과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을 계산을 하려면 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. 총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, 그러니까 총 수익률 빼기 RF를 빼주면 되는데 이거를 분자로 올리면 마이너스 0.14RF하고 마이너스 0.06RF, 그래서 마이너스 0.2RF가 되죠. 그래서 결국 초과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. 이 값이 여기에 써놓은 이 값하고 똑같은 값이죠. 그래서 이 식에 있는 식의 좌변을 초과 수익률로 해석을 할 수 있다. 근데 이 초과 수익률은 어떤 투자에서 얻어지는 초과 수익률이냐면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A를 사고 B를 팔고 자기 자본도 조금 넣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메꾸었을 때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